디지톡톡 오늘은 이제 부가부 산모교실입니다. 진행을 맡게 된 송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가부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이 매장에 또 메인으로 또 돼 있고요. 일반 오프라인 매장들은 많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해 보시러 먼 데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다 체험하시고 가시고 디럭스부터 휴대용까지 그다음에 쌍둥이나 또 침대까지 그다음에 액세서리까지 다 배워볼 거고 개월수에 맞게끔 여러분 준비하시고 요거를 정확히 아셔야지 기준이 되고 뭐 다른 디럭스나 다른 절충형이나 다른 휴대용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으시니까 좋은 시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대로 끌어보시고 아이는 지금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있다고 가정하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첫째이기 때문에 유모차를 사본 적도 없고 카시트를 사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좀 배우고 가시면은 나중에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부가부 세 가지를 제가 추려봤어요. 멈추지 않는 혁신, 탁월한 품질, 복잡한 것을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20년 전부터 부가부는 부모하고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방법을 재구성함으로써 스트롤러를 또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 육아를 하고 케어를 하는데 같이 엄마랑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부가부 스트롤러는 업계 안정성 및 품질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준을 까다롭게 테스트를 하고요. 패브릭은 피부에 부드럽게 닿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 견고하지만 또 가볍게 또 쉽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한 것을 심플하게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한 혁신적인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기술로 복잡한 것을 심플하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부가부의 장점이라고 보고요. 푸시 투 제로라고 윤리적인 선택인데 부가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키고 아끼기 위해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 유래 소재를 사용한다 해서 I'm made from French라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는 천연 소재로 만들어지지만 제품의 내구성이나 강도 및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가부 제품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CO2 배출 감소인데요. I am reducing CO2 emissions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면 제품당 CO2 배출량을 최대 24%까지 줄일 수 있고요. 이는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한 핵심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I'm not there yet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부가부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부가부는 넷제로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넷제로가 탄소 중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산화탄소 제거량을 합산을 해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구를 지키는 이런 모토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까지 부가부의 모든 스트롤러는 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식물성 폐기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맨 먼저 폭스5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직접 만져보고 직접 실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3월에 지금 나왔죠. 이게 폭스5입니다. 폭스3에서 5로 나왔는데 나온 지 채 한 달 안 됐어요. 이번 달에 나왔고 지금 예약 판매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이제 개선이 되긴 하지만 워낙 상품 자체가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고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금씩만 변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불편했던 점이 좀 개선됐다든지 아니 디자인적으로 조금 바뀌어서 세련됐다든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작성한 걸 볼게요. 대형 바퀴 서스펜션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부드러운 주행감. 뒷바퀴가 몇 인치일까요? 12인치입니다. 12인치. 바퀴는 이제 발포고무라 해서 단면을 칼로 잘라보면 공기층이 있어요. 충격을 흡수해줘서 아이가 편안하게 유모차 안에서 잠을 들거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앞바퀴는 몇 인치 정도 될 것 같아요? 8.5인치. 앞바퀴를 보면 양쪽에 이제 이렇게 보이죠? 이 정도로 서스펜션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앞바퀴 양쪽으로 돼 있고요. 뒷바퀴는 직접적인 발목에 있지 않고 센트럴 조인트라 해서 가운데 있죠. 요 안에 쿠션이 돼 있습니다. 누르면 뒷바퀴가 눌러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바퀴를 설명드렸고요. 민첩한 방향 전환, 셰시가 튼튼하고 좋으니까
방향 전환 자체도 쉽게 되고 한 손으로 전화를 받거나 보더라도 큰 힘을 들이지 않게끔 방향 전환이 되고 핸들링이 한 손으로 쉬운 조작이 가능합니다. 배신에 타고 시트도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시트는 아래로 5cm가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발도 길어지잖아요. 어렸을 땐 이렇게, 좀 자랄 땐 이렇게 되고요. 캐노피는 보시면 좌우에서 그냥 위로 올리시면 5cm가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머리 높이가 올라가게 되니까 밑으로 5cm, 위로 5cm 하면 10cm가 더 길어지게 된 게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것 중에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나옵니다. 새로 나온 상품들은 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적용을 해서 환경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만든 제품이고요. 폭스 3 모델에 비해서 폭스 5 모델은 시트 높이가 약 1cm 정도 높아졌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왜 중요하냐면 엄마가 출산 이후에 아이를 태우고 아이를 다시 안을 때 신생아일수록 엄마가 다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시트 포지션이 지나치게 낮아버리면 허리가 계속 숙였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신생아용 디럭스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아이 컨택도 가까운 곳에서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전면 브릿지라 그래서 앞에 보시면 로고가 고급스럽게 자리 잡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티치 라인에 시트 돼 있고요. 부가부 로고가 들어가 있는 캐리 돼 있습니다. 배신의 형태라 요 두 가지를 먼저 이 폭스 5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배신의 형이 필요한지를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유모차는 같은 건데요.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배신의이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 6개월 이전에는 앉을 수도 없고 목도 가눌 수가 없죠. 그때는 누워 있는 거예요. 배신넷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이죠? 네. 아이가 굉장히 편안해 보이겠죠. 여기서 이불 같은 걸 깔 수도 있고 속사개나 거사기 같은 걸 깔고 쿠션 깔고 아이를 앉히면 되고요. 태어나자마자는 외출이 거의 없으니까 이 상태로 거실에서 놔두고 아이를 태우면서 습관을 들이도록 해도 되는 거고요. 아이가 잠을 잘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지퍼로 아이를 태우거나 다시 나오거나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 폭스5를 구매하시면 이 배신에 포함된 게 나가는 거예요. 의자형은 이제 시트, 의자 시트라고 하고 시트형하고 배신네트형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만 한 개예요. 여기 있는 배신의 천을 이렇게 지퍼로 해서 다 뜯어내면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다가 의자를 다시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의자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거나 태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배신넷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거실에부터 사용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끌고 나가시면 되고, 아이가 크고 자라면서 척추나 이제 뭐 목에 힘이 생겼을 때 이제 시트형으로 바꿔주면 다시 배신넷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제 둘째 계획이 있다든지 뭐 나중에 중고로 넘길 때 같이 넘기면 더 잘 나가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어린 신생아를 뒤집어서 앞보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뒤보기만 하고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캐노피는 무조건 당연히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피면은 햇빛 가리기가 완벽하게 됩니다. 피카브 창이 있어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고요. 부가부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선 캐노피라 그래서 여름용이 있어요. 패브릭 원단 자체가 약간 두꺼워요. 그래서 완전히 한여름에는 통풍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덥기 때문에 선 캐노피, 브릿지 선 캐노피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선 캐노피예요. 딱 봐도 시원하죠?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 보이시죠? 네, 이런 거. 전면부도 이렇게. 이런 거는 다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캐노피를 일반용은 이렇게 되고 추가로 여름용 브릿지성 캐노피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6개월이 넘어간 시점에서 이제 시트형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때부터 주로 많이 우리가 끌고 다니는 거죠. 몇 킬로까지 탈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22킬로까지입니다. 보통 한 2돌까지 탄다고 보시면 돼요. 디럭스형은 가장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는 시기니까 완전히 눕힌 것부터 시작해서 섰을 때까지, 그리고 앞보기 뒤보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바라보는 거는 엄마 보기죠. 그렇죠? 엄마 보기, 뒤보기라고 할 수 있죠. 후방 보기. 부가부는 모든 버튼 중에 유난히 하얀색이 있어요. 하얀색은 다 조절 버튼이에요.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렇게 누르시면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들면 빠져요. 되게 쉽죠?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로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 시트나 배시넷에 아이를 태우고 빼거나 뒤집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아이는 먼저 안고 그 다음에 이걸 빼도록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요. 괜히 이거 갖다 빠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운 상태에서는 빼지 마세요.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 손잡이 높이는 어디 높이가 적당할까요? 손잡이 높이는 이게 너무 이제 굽혀지면 불편하고 핸들링 할 때도 불편하고 한 요 정도라고 하니까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벨트 한번 차도록 할게요. 벨트는 이렇게 분리가 되죠. 손잡이가 먼저. 그 다음에 벨트가 5점씩이에요. 그래서 5점씩이라고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점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 아이 어깨 옷 길이에 따라서 당겨주면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끼우시면 고정이 되는 거죠. 벨트는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언제 어떻게 뛰어낼 수가 있고 막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벨트를 꼭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언더시트 바스켓 용량은 10kg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시트 바스켓을 그냥 장바구니라고 하죠. 개선이 된 게 긴 물건이나 큰 물건들은 눌러서 앞뒤를 눌러가지고 길게도 뭐 실을 수가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좌우는 메시망으로 되어 있어서 되고 무게를 한 10kg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폴딩, 언폴딩 접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보기 상태에서 먼저 하면은 이 핸들하고 거의 수평이 되도록 각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를 보면 2개 버튼이 있어요. 엄지로 누르는 손잡이가 있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르는 손잡이가 있는데 2개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여기서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 유모차가 이제 앞으로 밀리니까 뒷바퀴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이렇게 접힙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접는 건 끝난 거예요. 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프레임만 잡고 들면 접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면 이게 셀프 스탠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뒷바퀴 같은 경우는 앞바퀴를 이제 고정을 시켜 놓으면 더 간결하게 접혀요. 이렇게 앞바퀴가 버튼 하나를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접으면 셀프 스탠딩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에 넣었을 때 조그마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배웠듯이 좌우에 버튼만 이렇게 하얗게 눌러주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시트가. 시트 분리가 되면 굉장히 좀 작게 나오죠. 따로따로 실 수가 있고, 요거는 뒷자리나 옆자리에 이렇게 실어 놓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필 때는 프레임만 잡고 피면 돼요. 이렇게 프레임 2개가 있죠. 이렇게 가운데 프레임, 양쪽 프레임을 잡고 그냥 벌려주면 됩니다. 자, 한 분 나오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실 분. 이제 할 때는 이걸 누르는데 이게 바퀴가 밀려요. 밀리니까 바퀴를 먼저 뒷바퀴를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발로 누르면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꽉 누르면 바뀌었죠. 네. 이 상태에서 요 손가락하고 엄지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이 시트 자체가 손잡이랑 수평하게끔 제가 옮겨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뒤보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돌아오시면 요 손잡이 누르는 게 있어요. 여기 요걸 당기시고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밑으로 넣는 거죠. 손을 누르신 다음에 눌러졌죠.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놓으면 돼요. 앞으로 돌아오셔서 가운데에 프레임을 들어주시면 여기,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무거워요. 무겁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접으면 접히는 건데 사실 바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퀴를 뒤로 돌리신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면 고정이 됐나요? 고정됐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셀프 스탠딩이 가능한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나오시니까 좀 당황하신 거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해보시면 쉽습니다. 아무래도 디럭성이다 보니까 좀 무게가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폭스 5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어요. 다음은 B6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아담해졌죠, 갑자기. 절충형이고. 그 다음 이 밑에 더 작은 거는 휴대용.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많은 유모차 브랜드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있는 잉글래시라도 그렇고 뭐 다양한 브랜드 마찬가지로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용 이렇게 3가지 형태를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먼저 B6는 컴팩트한 디자인, 쉽게 접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안고 계단을 또 오르내릴 수 있게끔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돼 있다. 복도나 테이블 옆에 좁은 공간에도 스트롤러를 깔끔하게 이제 세워둘 수가 있다. 태어난 날로부터 함께하는 스트롤러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 제품은 절충형이기 때문에 신생아부터는 타기가 어려워요. 배시넷을 B6에다가 추가 구매를 통해 가지고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신생아 때는 배시넷을 이용하고 6개월 넘어가면 이렇게 시트형으로 활용하는데 추가 구매로 배시넷을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게 가능하지 않는 결합이 안 되는 상품들이 되게 많은데 부가부 B6는 배시넷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22kg까지 탈 수가 있고 언더시트 바스켓 좀 작죠. 요거는 4kg까지 돼 있고요. 앞바퀴 뒷바퀴 몇 인치 정도 될 것 같아요? 7인치 4개고요. 앞에든 뒤에든 서스펜션 스프링 보이죠? 네 짝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바퀴 모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부가부 전체 판매량 중에 1위입니다. 비럭스를 처음부터 구매 안 하시는 산모님들도 많아요. 절충형이 제일 만만해서 제일 많이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펑크 방지가 돼 있어요. 역시 발포금으로 돼 있습니다. 흔들림이 최소화돼 있고 이거는 무게가 한 9.4kg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절충형은 한 7kg대 많아요. 이건 그거보다 다소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홀딩이 잘 돼서 되게 부피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엄청 무게감이 느끼진 않아요. 주행을 해보면 다른 것보다 좀 안정감이 좀 있네. 롤링이 별로 없고 편안한 주행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만큼 당연히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절충형 유모차 대부분은 앞보기 뒷보기가 다 돼요. 시트 포지션 자체가 낮죠. 아까는 되게 높았잖아요. 아이가 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안고 태워야 되겠죠. 근데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이것저것 만지고 움직일 때는 직접 타게 됩니다. 밟고 탈 수 있을 정도 높이에요. 역시 이렇게 핸들 움직이게끔 빠지고요. 5점씩 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패브릭 세탁이 가능하고요.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캐노피 확장이 당연히 되겠죠. 픽업 창이 2군데가 있습니다. 아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끔 넓은 창이 되어 있어요. 절충형 같은 경우는 신생아보다 길게 쓰잖아요. 훨씬 더. 아이의 무릎이나 다리 길이, 그다음에 머리, 허리의 길이 따라서 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신생아일 때일수록 다리를 밑에 지지할 수가 없어요. 신생아들은 다리를 그냥 쭉 뻗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래서 빼가지고 이렇게 뺐죠. 빼가지고 다리를 쭉 뻗게끔 하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이가 좀 자라고 돌이 지나고 걷고 시작하면 이제 무릎을 지나서 다리를 놓다가 두고 운행할 수 있게끔 좁혀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자랐을 때는 시트를 줄여주는 거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시트를 쭉 빼가지고 다리를 뻗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등받이는 또 반대죠. 아이가 크면 올려주고 아이가 작았을 때는 내려줘야 되는 거죠. 뒤에 보시면 이 하얀 버튼이 조절이잖아요. 하얀 버튼을 눌렀을 때는 각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하얀 버튼 위에 검은 버튼이 하나 있죠. 이걸 잡아 위로 빼면 확장이 됐죠. 이렇게 아이가 컸을 때 길이를 늘려주는 거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절충형 중에서 등받이 자체가 이렇게 통풍이 되어 있고 하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른 타사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곧 무게 반영이 약간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 견고하고 안전하다. 뒤보기는 반대로 이렇게 의자를 앞으로 제껴준 다음에 빼시면 돼요. 간단하죠. 뒤로 돌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뒤보기를 해주고 등받이를 펴주면 뒤보기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눕혀졌죠. 잠을 오랫동안 잘 때 아니면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눕혀서 재우는 게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등받이가 많이 눕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편안하게 접을 때는 아까 핸들 방향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평행하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접으면 잘 안 접히고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좌우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손잡이 길이가 옮겨지거든요. 손잡이 길이를 내리신 다음에 닫고 왼쪽 오른쪽에 보면 하얀색 버튼이 있는데 여기 안에 검은색 또 버튼이 있습니다. 검은색 버튼을 먼저 엄지로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고 들면 이게 쑥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게 폴딩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뒤보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폴딩했을 때 의자가 약간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차에 적재를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필 때는 왼쪽 오른쪽에
프레임을 잡고 누르시는 방법하고 발로 밟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일단 보여드릴 건데 먼저 프레임 여기 앞에 프레임하고 요거를 잡고 그냥 쭉 밀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에 단계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하얀색 단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쭉 빼주면 툭 하는 체결되는 소리가 나요. 반대로 보시면 이쪽은 하얀색까지 깊숙하게 안 빠졌어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반대로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완전히 체결이 되는 거예요. 앞보기 상태에서 접는 법 다시 보여드릴게요. 역시 접을 때 이렇게 하고 접는 게 아니라 핸들 쪽하고 수평이 되도록 뒤로 옮겨줍니다. 잡고 올려주고 당겨주면 내리면 그냥 접혀요. 되게 쉽죠? 요거는 이제 앞보기 상태니까 이 등받이가 앞으로 왔다 갔다 거리지는 않아요. 좀 더 컴팩트하게 잘 접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부피는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뒤에 보시면 뒤에 발받침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발로 밟고 그냥 핸들을 당기시면 바로 펴져요. 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올리시고 그냥 잡아 당기시면 펴집니다.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체결이 되겠죠. 발로 이렇게 쉽게 펴도 되고 아까처럼 한쪽씩 당겨서 피셔도 됩니다. B6는 선캐너피 여름용 통풍이 잘 되는 것도 있고 고성능 방풍 커버도 있고 뭐 우산도 있고 시트 라이너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옵션들을 보시고 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휴식을 갖도록 하고요. 버터플라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